자, 이제 인상정론 봐볼까요? 자, 우리 인상정은 일단은 뭐 기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인상정은 크게 딱 펴면 인사제도가 나와요. 다른 말 인사행정인데, 인사행정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인사제도를 뭐 인사 채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 채용할 때 뭘 할 것인가.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일단. 그 인사는 실제로 이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그 다음에 능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사기를 제공하는 식의 큰 과정이 있어요. 참고로, 보통 인상제의 큰 틀은 첫 번째 기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임용 단계에 나와요. 임용, 그 다음에 뭐 능력 발전, 그리고 사기 양양. 이게 3대 변수라 보시면 돼요. 자, 인사행정의 3대 변수고, 그 다음에 근무 규율이 나와요. 근무 규율. 그래서 규율은 준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이제 뭐 공직 윤리 같은 거, 그 다음에 공직의 부패,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공무원 단체 관련된 법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뭐 징계 같은 거 배워, 징계. 따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요 임용 단계라는 것은 다시 나누면 모집을 해서 시험을 치러서 임용하는 또는 채용하는 단계예요. 보통 그 임용이라는 말을 채용과도 같은 말로 볼 때가 있어요. 채용과도 이렇게. 자, 들어온 사람에 대한 능력을 개발할 때 필요한 것이 교육훈련이고, 교육훈련. 그리고 뭐 금평 같은 거, 근무 성적 평정이죠. 그 다음에 승진 같은 게 나와요. 승진. 그리고 사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보수가 나오고, 연금이 나와요. 근데 뭐 제목도 어려운 게 없지만 내용도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기초에서는 인사 제도 같은 거, 그리고 뭐 중앙인사기관, 인사 담당 부서가 뭐가 있는가, 또는 공직의 구조 같은 거 배울까, 공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전체 큰 틀을 짜서 구조를 만든 다음에 채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니까요. 그게 기초에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볼 이 인사행정은 굉장히 중요해서 거의 시험에서 나오는 주제고, 제가 거의 유일하게 별 5개를 치는 곳이에요. 항상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기본이 역관주의, 실적주의,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그리고 대표관료제예요. 뭐 어려운 단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앞에 나왔던 용어죠. 역관주의. 그리고 실적을 중시하는 게 실적주의고, 그리고 직업이 공무원인, 그리고 뭔가를 대표하는 관료, 이것도 앞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자, 한마디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채용하는 방식이니까 개념을 아시면 장점과 단점은 자동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한번 보자면, 자, 역관주의는 임용하는 기준이 정당에 대한 충성도 공헌도예요. 자, 그 직원이, 그 사람이, 그 정당이 집권할 때에 기여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임용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충성도가 높고 공헌도가 높다면 장관 자리 주는 거지. 이게 역관주의라고 보시면 돼. 좀 작았다, 자기 9급 공무원 주는 거예요. 이게 역관주의라고 보시면 돼. 이걸 처음 도입한 사람이 잭슨이에요. 잭슨 대통령이 도입한 것이고, 잭슨 대통령 이렇게. 참고로 역관주의랑 좀 비교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실주의예요. 정실주의. 자, 정실주의는 인사의 기준이 뭐냐면 개인적인 친분이에요. 인사권자하고의 개인적인 친분. 자, 뭐가 있냐면 학연, 뭐 지연, 혈연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자, 정당과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예요. 좀 더 구분이 되죠. 내가 개인적으로 나랑 같은 학교 출신자야, 나랑 같은 지방 출신자고 내 친척이라 해도 정당에 대한 기여가 없으면 안 쓰는 게 역관주의. 근데 정당 문제가 아니고 나의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친분. 이게 정실이야, 정실. 이렇게. 그리고 둘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역관주의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고, 요놈은 영국이었어요. 영국.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권주로 들어온 사람은 신분이 보장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다음 선거 때 정권이 바뀌면 그 자리 내놔야 돼요. 새롭게 들어온 사람한테 줘야 되거든. 하지만 이놈은 보장이 된다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종신이다 보시면 돼요. 종신직이다. 왕이 임명한 사람, 왕은 임기가 따로 없잖아. 거의 평생 간다 보면.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물론 사람들마다 역관주의를 정실주의랑 같이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왜냐면 충성도, 정당과의 충성도 넓게 본다면 개인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가 너가 대표자인데, 나에 대한 충성도인데 나 개인적으로 나의 후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역관주 설명할 때는 거기에 학연, 지연이 들어가면 안 돼. 정당적 요소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잭슨은 미국의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 서부의 서민층한테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한테 뭔가 보답하자 해서 공적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여건이 안 된 사람도 열심히 정당 운동하면 돼요. 그러면 공무원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주의. 자, 여권주의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문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당연히. 전문성으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폐해가 생겨. 비능률, 부패,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자, 비능률은 다 이해가 됐죠? 부패는 뭐냐면 내가 신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동안에 부정비리가 생기게 돼. 여러분 같으면 4년밖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 그 다음에 나갈지 몰라. 그러면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정비리 저질러 안 질러요? 저지른다고? 실망인데요. 참아요. 지금은 내가 앞으로 4년 뒤에 아무리 봐도 정권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있는 동안에 막 정보 주고 뇌물 받는 거지, 막 이렇게. 그런 폐해가 생겨요. 또 낭비가 생겨요. 왜냐하면 관직은 제한돼 있는데 정당 운동은 많아. 그러면 쓸데없이 관직을 만들게 돼 있어요. 자리가 지금 100개밖에 없어. 근데 정당원은 200명이야. 100개를 만드는 거지. 낭비지. 쓸데없이 만들었으니까. 이런 폐해가 생기는 거지. 행정에 안정성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교체돼 보세요. 당연히 폐해지. 그러니까 역관주의는 다른 말로 교체 임용주라 불러요. 로테이션 시스템이야. 교체 임용을 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네? 다음 선거 때 교체. 그러면 다 새로 들어오는 거야, 행정부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지. 계속성이 깨지는 거지. 이게 역관주의 폐해거든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자, 지금 보는 장점과 단점은 다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국민에 대한 비응성이 높을까 낮을까? 역관주의 인사들은 높겠죠. 왜냐면 집권할 동안에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면 다음 선거 때 표를 또 못 얻잖아요. 그러면 표를 더 얻기 위해서라도 있을 때 잘해야 되거든.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책임 정치가 되는 거지. 정당 정치고. 그러니까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잘 달성하면 다음 선거 때 표 한 번 더 얻는 거고, 못하면 책임지고 나가기 때문에 책임성과 대응성이 높은 인사제도예요. 따르면 장점이 있는 거지. 근데 폐해가 많았단 말이지. 역관주의 폐해의 가장 큰 결정은 뭔지 알아요? 대통령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자, 가필드 대통령인데 자신을 지지한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관직이 원했던 관직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지. 내가 공헌한 게 얼만데 이거밖에 나 대화 안 해? 라고 죽이는 거지. 우리 역사 같은 거 보면 그런 말 하지. 교육공신한테는 농공행상을 하잖아. 농공행상. 그치? 그러니까 공을 봐서 상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뭐 성 하나 하산다거나 어떤 토지를 관직을 하자잖아요. 근데 관직이 마음에 안 든 거지. 그러니까 반란 일으키는 거야. 그치? 그런 식이야. 그래서 가장 큰 충격이야.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이 가장 큰 결정적인 폐해였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포기하게 돼. 나온 것이 실적주의야. 자, 뭘 중시한다? 실적 중시한다. 실적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능력, 자격, 기술이에요. 자,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기술은 뭘로 알아볼 수 있나요?
시험 보면 돼. 시험 보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시험 보겠다. 자,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이 시험 성적이라는 거죠. 시험 성적. 그러면 여러분 시험 성적이라는 것은 합리적, 비합리적. 당연히 합리적이죠. 자, 객관적, 주관적. 당연히 객관적이죠. 자, 제가 지금 합리적, 객관적이라는 말 쓴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단어 속에는 인간이 있어 없어요? 인간이 없어요. 인간미가 없네요. 그런 한계를 띠고 있다. 질문. 역관주의는 약간 주관적 아니면 객관적? 주관적이죠. 충성도. 좋게 말하면 주관적이지만 좀 나쁘게 약간 자의적인 거지. 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저 사람 고마운 사람이야. 주관적이죠. 얼마 충성도 자기 마음이야. 그렇지? 하지만 이거는 객관적인 거거든. 대신 인간미가 없어요. 나한테 분명히 도움 준 사람 맞아. 근데 고맙지만 시험 보세요. 인간미가 없어요. 실적주의. 자, 미국과 영국이 둘 다 필요했겠죠. 미국은 무슨 폐해 때문에? 역관주의. 영국은 정실주의 폐해 때문에 필요했던 게 실적주의였단 말이지. 이 둘은 거의 세트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 나오면 두 개는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점과 하나의 단점은 대칭이에요. 무조건. 행정의 계속성 저해, 계속성 확보. 이렇게 비능률, 능률 이런 식이에요. 무조건 반대. 대응성이 높지만 대응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 거의 딱 대칭으로 특징 공부하자. 자,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에서 자 학자 이름이죠 이게. 자, 펜들턴법인데 펜들턴법에서 이거를 도입하게 돼요. 이 법 이퀄 실적주의라 보시면 돼. 이 법의 대표 내용이 시험 보겠다. 즉 공채 시험 보겠다는 거예요. 공채 시험. 이렇게. 중립을 아예 명문화시켜. 중립 규정을 둬요. 아예 법에다가 명시하게 돼. 왜냐하면 자 여러분 역관주의 인사들은 정책 중립을 지켜 안 지켜? 안 지키거든요. 여러분 중립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여야 불평부당하게 봉사하는 거거든. 편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집권하더라도 여당 야당 차별 없이 봉사하라는 게 정책 중립의 뜻인데 자 역관주의에서는 임용을 한 사람이 누구야? 여당이잖아요. 여당 편들게 돼요. 중립을 처음부터 기대하는 게 아니라고. 중립을 정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시험에서 뽑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라. 아예 법으로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 다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합리적, 객관적, 성적이니까 분명히 인간미가 없다는 면에서 비판을 받게 돼. 그래서 보완책이 나올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둘은 가장 기본적인 인사제도라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제목이 직업 공무원이야. 직업이 공무원이다. 직업. 자, 일단은 개념을 잘 보면 저기 아빠 직업이 뭐지? 공무원이요. 직업이 공무원이요? 아 그러면 아빠가 지금 알바하는구나. 1년 근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지. 평생이라는 느낌이 들죠? 직업이 공무원이잖아요. 저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공무원은 직업이 공무원은 평생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분이 보장이 되는구나. 신분이 보장이 되는구나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신분이 보장이 된다면 행정의 안정성이 높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괜히 편들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보장 안 되기 때문에 더 이거를 연장하려고 편들게 되거든. 이 중립의 의미. 그리고 보장이 된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안정이지만 나쁘게 본다면 무사안일해지는 거야. 보신주의 빠지게 돼. 그렇지? 보장이 되니까 뭐 그런 말이거든. 되죠? 자 그러면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냐? 폐쇄형. 계급제 일반가주의가 필수 요소예요. 자, 이 세 개 개념 있죠. 폐쇄형, 계급제, 일반가주의는요. 세트예요. 절대 분리가 안 돼요.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폐쇄, 계급, 일반가 이꼴 신분 보장이에요.
그러면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반대가 개방형이고, 그다음에 얘랑 좀 대비되는 것이 직이분류제고, 뒤에 보게 될 직이분류제고, 그리고 요거 반대가 전문가주의예요. 이렇게. 자, 그 말하는 거 신분이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마찬가지. 요 세 가지도 세트예요. 절대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섞이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예외가 없나요? 없어요.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뜻도 알아놓은 게 좋겠네. 이거 뒤에 할 거고. 자, 폐쇄형의 뜻이 뭐냐면, 폐쇄형이라는 것은, 자, 공무원으로의 신규 채용이 최하위 직급만 되는 거예요. 자, 신규 채용이 최하위 직급만 된다가 폐쇄형. 자, 우리 같으면 일반직은 몇 급만 뽑아야 돼요. 처음에는. 자, 9급만 뽑는 거야. 무조건 9급만 뽑아야 돼. 9급만. 그 다음에, 자, 7급, 5급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8급에서 승진. 5급도 6급에서 승진. 이게 폐쇄형이야. 무조건 신규 채용은 최하위 직급만 뽑겠다는 게 폐쇄형이야. 개방형은 뭐냐면, 주의할 것은 개방이 다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직급에서 신규 채용이 가능해요. 가능할 뿐이야. 7급을 바로 신규로 뽑는 게 가능해요. 5급을 직접 뽑는 게 가능해요. 3급이 직접 가능하다는 얘기지. 자, 우리나라는 현재 원칙이 폐쇄형일까요? 아니면 개방형일까요? 원칙은 폐쇄형이에요. 여러분, 7급에 수십만, 수천 명이 승진 임용돼요. 8급 중에서. 해마다. 근데 해마다 7급 뽑을 때 얼마 뽑아요? 몇백 명 안 뽑아요? 우리는 원칙이 폐쇄형이에요. 5급 마찬가지. 5급 공채, 행정고시 몇 명 안 뽑아요. 원칙은 6급에서 승진시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폐쇄형. 자, 그러면 나중에 폐쇄형과 개방형의 장점, 단점도 시험에 나오거든. 다음에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자, 폐쇄형, 개방형. 뭐가 재직자들의 사기가 높을까요? 폐쇄형이겠지. 왜? 뇌가 올라가니까요. 개방형은 재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했더니 누가 딱 차고 들어와. 이런 거거든. 그러면 자, 개방형, 폐쇄형 중에서 뭐가 더 공론적이 침체돼요? 당연히 침체돼. 그럼 뭐가 신진대사 촉진되고 개방형이? 뭐가 더 공적의 질이 좋아질까요? 개방형이 전문가를 뽑는 거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계급제, 직위분류제 원칙이 뭘까요? 계급제. 우리는 폐쇄형 원칙을 했잖아요. 계급제 원칙이야. 거기다 직위분류가 가미되고 있어요. 마찬가지 일반가 원칙에 전문가가 가미되고 있어요.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직업 공모제 개념이다 보시면 돼. 이해되죠? 우리나라의 기본 방식이 이거다 보니까 물론 장점도 많겠지만 단점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반성을 해.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인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의 개혁에 늘 이런 게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하다가 개방형을 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개방 뽑는다는 것은 뭐 전문가를 뽑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뒤에 보게 될 개방형 직위제도라든지 또는 고위 공무원 집단은 그래요. 다 밖에 있는 전문가를 뽑기로 한 개혁이거든. 따로 배울 거야, 그냥 따로. 자, 네 번째 대표 관료제. 대표 관료제. 뭔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인사제도야. 그 대표가 뭐냐면, 자, 특정한 지역, 계층, 집단을 대표해서 뽑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인구를 분석을 해서 인구의 특성을 공직에 반영하는데 그 인구 특성의 내용이 지역, 계층, 집단을 대표해서 뽑는 거지. 자, 이런 식이죠. 자, 그 나라의 인구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이거를 공직에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 나라의 인구가 봤더니 특성이 남녀 성비가 반반이야. 그럼 공직의 반반은 남녀.
자, 전국에 장애인 계층이 3% 있다면 3%는 장애인이고. 자, 전국에 저소득층이 2% 있다면 공채할 때 2%는 저소득층의 할당. 아, 할당제. 인재 할당제라고 보시면 돼. 됐죠? 할당을 받는 계층들은 사회적인 강자, 약자한테 배려. 이게 대표 완료제. 앞에서 배웠던 우리 행정 이념 중에서 자, 신행정론 때 강조했던 가치가 뭐? 형평성이 있었어요. 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요 대표 관료제는 같은 것은 같게요, 다른 것은 다르게요. 다른 것은 다르게 뽑아주는 거예요. 할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평적 형평성에 기반한 인사제도예요. 대표 관료제. 이걸 처음 주장한 사람이 영국의 킹슬리였어요. 킹슬리. 처음 도입한 사람. 이런 아이디어를. 자, 어느 누구도 아무런 제안 안 할 때 이 사람이 제안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여러분. 항상 그러면 처음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우리 그러잖아요. 계란을 세워봐라 했더니 못 세워. 그랬더니 깨서 세웠잖아요. 누가 누구 못해. 처음이니까 중요한 거지. 처음이니까. 굉장히, 난 정말 누구 들을 때마다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 시험만 봐서 뽑았지 이런 거 말 안 했거든. 그러면 시험만 보게 되면 상상해 보세요. 시험 봐서 공무원 되라? 그 말은 시험을 보려면 돈이 있어야 돼. 왜? 교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거든. 공부를 해야 되려면 있는 사람들만 되는 거야. 실제로 영국에서는요. 시험 봐서 공무원 뽑았더니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 상위층들이 공직을 다 독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대학 애들이 다 공직을 싹쓸이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있는 집안 애들이. 그러니까 공직의 구성이 해결해야 돼. 다양한 계층이 공무원이 안 돌아. 이해되죠? 여러분 중에 자, 시험을 보는 제도에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해라고 보시면 돼. 자, 대표 관료제는 역관주의 폐해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요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 시험을 보는 제도에 한계가 온 거야. 응? 잘 이해해 보세요. 실적주의로 뽑게 되면 공직의 인적인 구성이 다양해진다, 못한다. 공직이 독점화되더라. 있는 집안 주요 대학한테. 자, 우리로 비교한다면 있는 자들 또는 스카이 대학 애들이 다 공무원 되는 거예요. 있는 집안 애들. 또 주요 대학 애들이. 그래서 할당이 필요한 거예요. 장애인들, 저소득층, 지역, 여성, 남성 이런 거. 나름 약자에 대한 배려인 거지. 이게 대표 관료제예요. 그러면 할당을 받은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할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지. 이거를 역차별 당했다라고 해요. 대표 사례가 지금처럼 뭐 장애인 할당 또는 장애인 의무 고용 같은 게 있어요. 3% 의무 고용 같은 거. 그리고 남녀 즉 양성이지,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가 있어요. 뭐 지역 인재 할당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대표 사례인데, 자, 처음에는 여러분 여성만 하다가 거기에 남성도 추가된 거예요. 양성 평등 채용 목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공무원 뽑을 때 목표치가 있다. 그 목표가 30%예요. 그래서 특정한 직렬을 뽑을 때는요 30% 정도가 성이 나와야 돼. 즉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30명은 남성, 여성이 있어야 돼. 포함이 돼야 돼. 시험 봤더니요 주로 이제 과거 같으면 남성이 주로 공직에 진출하고 여성은 잘 안 했거든. 지금은 남녀 상대가 비슷해요. 5점 몇 대 4점 몇이에요. 시험을 보게 되면.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성이 많은 곳이 있어. 자, 여성이 많은 곳이 어떤 직이 있을까? 공직에. 교사 임용을. 초등학교 교사 임용할 때 그래. 시험 봤더니 80명이 여성이고 20명이 남성인 거예요. 그러면 자,
모표에서 몇 명이 모자라요? 몇 명이 모자라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자, 101등, 102등, 103등 이렇게 있으면 추가로 10명을 더 뽑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101등이 여자야, 102등이 남자고, 이럴 경우에 여자는 안 뽑아져요. 이 남성을 뽑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남자를 10명을 더 뽑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을 채우는 거거든. 이게 양성 평등청 목표제예요. 공무원 시험도 여러분 남성이 이렇게 할당 받을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합격자의 수 중에서 여성이 많은 게 있어. 직렬 중에도. 그때는 혜택을 봐요. 그런데 봐요 이제 이 여성은 할 말이 있잖아요. 나는 차별당한 거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치? 그러면 분명히 처음에는 이런 여성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을까? 헌법소원을.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당하면 내릴 수 있거든. 기본권 침해.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냈어요. 그러면 헌재가 뭐라 했을까? 좀 참으시오. 정당한 차별이니까 라고 하는 거지. 장애인 할당했어 지금. 그러니까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헌재에 내는 거야. 왜 나는 차별합니까? 나는 왜 할당 안 받습니까? 안 해줍니까? 라고 한다면 헌재가 뭐라 그래? 재판관들이. 맞을래? 따져야지. 이건 정당한 차별이잖아 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위헌 소지는 없어요. 분명히 이론상은 하는 말이 있어요. 역차별 초래한다는 말 해. 이런 거지. 그럼 자, 대표 관료제는 그 대응성, 내가 나온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대응성이 생기겠지. 그게 나름 장점이야. 전문성이 제고될까요? 아니면 소외될까요? 인사상. 소외돼. 전문성이 1차 수석 아니잖아요. 할당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나와야 돼. 그치? 굉장히 중요한 인사제도에서 단독 시험으로 제일 많이 나와, 얘가. 시험에서는. 근데 걔는 말하면 돼요. 뭘 대표하는가? 지역, 계층, 집단, 장애인 계층, 특정 집단, 다 약자, 소외된 계층으로 보시면 돼. 다르니까 다르게 할당받았구나. 혜택을 주는구나. 수직적 형평이구나. 하지만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지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은 여러분 몇 년 전에 서울시였나? 20문제 중에서 3문제가 지금 봤던 역관, 실적, 대표 관련자가 나온 거예요. 3문제 시간에 여기서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별을 5개 치는 거예요. 별 5개가 돌침대만 있는 게 아니야. 얘도 별 5개거든.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 인사제도였다. 됐죠? 자, 공직 구조. 자, 공직의 틀 만드는데 틀 구조 형성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틀이 자, 계급제, 직위분류제, 경력, 특수경력직인데 원래 이제 공직을 나눌 때는 공직의 유형을 나눌 때는 분류야, 분류. 유형을 나눌 때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일단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렇게 나와요. 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렇게 나누고 어려운 거 없죠? 자, 국가공무원법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일단 분류하는 기본 틀이 여기 나와 있는 경력직하고 경력 그리고 특수경력직이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경력, 특수경력 이렇게. 제가 지금 감기가 거의 끝났어요. 이 기침이 나올까 말까 지금 열심히 참는 중이에요. 제가 기침을 한 번 했는데 몇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참았어. 지금도 참고 있어요. 감리간직. 이제 다음 시간대는 아마 기침이 없을 거예요. 가장 기본 분류 방식이야.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항상 기본으로 나와요. 따로 볼 거고 일단 이거는 따로.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분류하는 기준이 되게 많거든. 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분류하기도 하고 경력, 특수경력, 개방형, 폐쇄형 또는
계급제 또는 직위분리제로 하기도 해요. 그 중에서 얘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얘가 또 별 3개짜리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거의 시험마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근데 되게 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그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시험 보기 전에 한 2분, 1분 전까지도 이 내용을 보다 들어갈 게 있어요. 그만큼 암기가 어렵거든. 하지만 우리는 극복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자, 보자면 자, 요거부터. 자, 계급제는 공제 분류의 기준이 뭐냐면요. 사람이야, 사람. 그 사람의 신분 또는 자격으로 분류하는 것이 계급제고요. 이놈은 직무로 해요.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직을 나누는데 그 사람의 신분을 봐요. 신분. 자, 우리 옛날에 신분제도를 떠올려봐. 신분제도. 우리 신라 시대의 신분제도가 뭐였어요? 골품제도. 응? 골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상이 진골이야, 진골. 저는 집에 가면 양반가여서 또 그쪽이라서 대궐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는 큰 대궐 있고 그래요. 아무튼 자, 신분이 뭔가요? 저 귀족이요. 그러면 이쪽 가세요. 당신은 평민이요. 이리 가요. 신분을 봐요. 그 사람의 신분이 곧 자격인 거예요. 자격. 이해되죠? 자, 사람을 따지는 거야. 사람 보고 판단하는 거지. 공제 분류할 때. 일단 이거는 직무를 봐요. 이 직무에서 직무가 얼마나 어렵냐 쉽냐를 보는 거지. 자, 동그라미 직무, 뭐 네모 직무, 세모 있으면 이 직무를 보고 직무에 맞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신분은 안 따져. 그 직무의 책임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직위분류제. 느낌이 뭐가 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죠.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지. 어디가 농업사회 요소다. 이거 농업사회, 산업사회. 적어도 직위분류제는요. 분석을 하고 평가담이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합리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비합리고 사람을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 우리 계급제랑 꼭 같이 나온다는 건 뭐라고? 폐쇄형이고 일반가주의고. 요놈은 개방형이고 전문가주의예요. 그럼 따라서 내용은 신분이 보장이 되는데 보장이 되고 보장이 안 되고 그런 항상 세트거든. 다른 말로 계급제의 장점에는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용이하다, 곤란하다. 용이하다. 곤란해. 당연히. 계급제는 전문성학부에 유리해 불리해. 당연히 불리해. 일반가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항상 활용하기 아닙니다. 활용하기. 자, 그런데 자, 요 직위분류제는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직위가 뭔지 직위, 직급, 직렬, 뭐 직군, 직류가 나와요. 참 복잡하죠. 그 말이 그만 같고 직위, 직급, 직렬, 직군, 직류 등인데 자, 각각의 개념을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하고 많이 나와요.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노란색을 잘 활용해 볼 거예요. 직위는 키워드가 한 사람이야. 자, 한 사람한테 줄 만한 직무나 책임을 직위라고 불러요. 키워드는 직위야. 지문에 한 사람 보이면 직위로 가면 돼. 그래서 그건 이렇게 얘기하자. 한 사람은 죽인다. 한 사람을 죽인다. 이건 제일 쉬워. 이게 답으로는 잘 안 나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군이야. 이 중간에 있는 말들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를 시험장 가서 1번전까지 보다 들어가시라는 얘기지. 그리고 대신 뒤는 암기할 건데 자, 직위를 다 모은 게 직급이에요. 자, 직위의 군, 직위의 집합이 뭐라고? 직급. 그래서 이거를 위급으로 암기할게. 위급한 상황이야, 지금. 자, 뭐라고 한 다음에 직위의 군, 직급, 위급, 직위의 집합, 직급 이렇게 하면 돼.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다 유사한 직위의 군이거든. 직급이라고 해요. 직급. 직렬은 종류는 유사한데 책임도나 또는
곤란도가 다른 직급의 곤이야. 어떻게 하면 돼? 금열. 이렇게. 검열하자. 검열인데 발음이 안 좋네. 금열. 이렇게. 금열. 직급의 군, 직열. 정말 유용해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 놓고도 참 대견해요. 참 잘했다. 왜냐면 되게 쉽게 풀거든. 자, 이런 식의 암기사항이 돼 있으면 문제 99%가 풀려요. 1%가 뭐냐? 중간 거예요. 이건 맨 마지막에 하시라고. 일단 지금은 위급. 한 사람은 직이면 되고, 네, 위급, 금열, 그리고는 열군. 열받는군, 정말. 열받는군, 열군가? 고스톱 할 때 열고야, 열군. 그리고 직류는 이제 됐다. 무류. 당근, 채소류, 무류, 이렇게. 무류 하면 돼. 자, 적어도 이 넷만 잘 봐도요, 웬만큼은 풀려요. 몇 개 좀 더 있어, 사실은. 등급도 있고, 직무 등급도 있어요. 법에는 다 나와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주로 네 가지를 강조할게, 네 가지.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물어봐요. 직급이란 한 다음에 맨 뒤에 뭐 찾는 거야? 직위의 군. 위급이니까. 그 다음에 직렬이란 뒤에 금열. 이거 찾는 거야, 먼저. 그 다음에 열군 찾고. 다 걸려, 웬만큼. 근데 가끔은 다 맞을 때가 있다는 얘기지. 그때는 이런 게 바뀌어. 종류는 다르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시험장 가면 알죠? 시험장 가면 일단은 그 감독관들이 한참 공부하는 중인데 들어온 다음에 시험보기 얼마 전이 되면 그런 말 하지. 지금 소지품 다 정리하셔서 교실 앞이나 뒤로 다 갖다 놓습니다. 라고 하죠.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돼? 그때는 그 말 나오자마자 여러분 암기하려고 만든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들고 바로 튀어나가. 복도 밖으로 나가세요. 가서 공부하고 오려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가. 가서 이제 때가 되면 막 내가 닥달을 해. 빨리 들어오세요. 막 한다고. 시험장 나간다고. 그때 들어가서 얼른 화사장에서 내놓으면 던지면 돼. 앞에 앉아서 그냥 던져버려. 그냥. 괜찮아. 이제 시험 끝났거든. 이제 필요 없어. 다 보내. 그 다음에 문제지가 와. 일단은 가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자, 문제지가 배부가 되면 뭐라 해, 감독관이. 자, 시험 시작종이 올 때까지는 시험지를 펴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 그치? 보면은 부정행위다. 근데 가끔은 파지 같은 거 확인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파지 같은 거. 그러니까 혹시 더 빈 거 없는가? 페이지가 빈 거 없는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나눠주면 말은 보지 말라지만 살짝 보세요, 이렇게. 물론 이제 보다가 보지 마세요 할 거야. 그때는 덮는 척하다 또 보세요. 그렇게 몇 개는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면 그때는 또 덮으면 안 돼. 그때는 덮어. 덮더라도 글자가 비출 수 있어. 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시험 시작 전까지 한 5개는 풀어놔야 돼. 그러면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영어 풀 거예요? 뭐 풀어요? 국어 풀 거야? 못 풀어요. 뭐 해야 돼? 행정학이지. 만만한 게 얘인데. 그치? 그러니까 행정학은 지문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치면 싹 들어와, 한 페이지가. 그러면 그 중에 딱 뭐 떠올라. 그럼 미리 그렇지. 답 타탁 해놓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타탁 해놓고 넘어가야지. 시간 싸움이고. 여러분 시험장 가면 실력도 중요하죠? 시간 암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암기할 것이라는 거지. 이게 일단 기본 요소야, 요소. 그리고 직이 분류할 때는요, 절차가 있어야 돼, 절차가. 이게 절차예요. 직무를 조사. 일단은 앞에 뭐가 있냐면, 자, 일단은 직위 분류 계획을 짠 다음에 담당자를 정해. 그 담당자가 직무를 조사해. 그런 다음에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명세서를 만들고 급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출입 절차예요. 자, 조사를 나갔어. 내가 직위분류 담당자로 선정됐어요. 가서 조사해. 조사할 때는 관찰도 해. 뭐 하는가 직무를 기술하는 기술서예요. 그리고 불러다가 면접을 해요. 뭐 하는 게 뭐세요? 어렵나요? 쉽나요? 조사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야. 분석에서는 직렬과 직군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군은 뭐의 군이라고? 열군. 이걸 다 모은 게 직군이잖아요.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직군이 커요. 직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요 직렬을 모은 거거든. 직군이 이런 거니까. 이걸 정하는 게 분석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돼. 직무를 평가해서 정하는 것이 등급이나 직급이야. 자, 등급, 직급은 둘 다 무슨 군이야? 직위의 군이야. 위급. 보통 우리가 4급, 5급이 보통 직급이야. 등급이고, 이렇게 불러요. 참고로 여러분, 평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등급 매기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중간평가, 3월 평가를 통해서 뭐예요? 내신 등급 매기듯이. 이런 식이에요. 등급. 평가는 등급이. 물론 평가는 법이 따로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할 거야. 지금은 순서만 언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다음에 직급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예요. 그리고 나서 급을 할당하는 그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수립 절차지. 가장 몸통의 절차가 뭐냐면 앞에 세 가지. 조사, 분석, 평가라서 조분평. 자, 한 번쯤은 이 절차가 나올 때가 됐거든. 이렇게 나와요. 봐요. 직무 분석은 직무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OX. X. 조사를 바탕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선호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분평이야. 자, 직무 분석은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한다. 맞죠? 같은 말이잖아. 조사, 기술서가. 이게 순서가 필요하거든. 이게 절차, 일단. 절차. 자, 직위분류제 뭐 장점, 단점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건 좀 다음에 하면 되고, 지금은 아, 이런 거구나. 정부가 공직의 구조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됐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분류의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듯이, 자,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경력, 특수 경력이에요. 자, 다시 나누면 이게 어떻게 나냐면 이게 일반직 있고요. 일반직, 그리고 특정직 있어요. 일반직, 특정직, 요게 정무직, 그리고 별정직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두 개 구분할 때 나오는 또 세부 내용이에요. 이렇게.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자, 요 경력직하고 특수 경력의 차이는 뭐냐면, 구분 기준이 뭐냐면, 실적주의하고 실적주의. 그리고 직업 공무원제의 적용 여부예요. 이놈은 적용이 되는 거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분이 보장이 되는 게 원칙이고 안 되는 게 이놈이에요. 자, 일반직은 별거 없어요. 근데 특전직이 뭐냐면 이거는 따로 암기하셔야 되는데 주로 뭐 법관, 검사, 경찰, 군인, 군무원, 국정원 직원 등이 특정직이에요. 정무직이란 뭐 같아요, 여러분? 정치적인 직무예요. 우리가 선거로 뽑거나 사람을 뽑을 때 선거로 뽑거나 선출직 아니면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고위직이거나 국회 동의 아니면 장차관급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도의 정책 결정자들, 장차관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정무직이고 주로 별정직은 비서 업무야. 비서나 보좌 업무예요. 국회의원 보좌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별정직이거든. 자, 기준. 일반직이야, 일반직.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이게 뭐, 법관, 검사, 뭐, 판사 똑같은 말이지. 뭐, 군인, 군무원, 뭐, 경찰 등인 것이고. 높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 정무직. 이렇게. 감사원장은 정무직. 왜냐면 국회에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 동의를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중요해요. 경찰은 뭐라고? 특정직. 소방도 특정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특정직. 자,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할 게 참 많은데 이거는 단순한 편이에요. 분류가 다 법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일단 그게 다기 때문에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인사행정의 앞쪽을 좀 배웠어요. 앞쪽에 있는 거, 기본 구조 같은 거, 그리고 인사 제도 같은 거,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배운 거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죠? 금방 이해될 만한 것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이어서 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